안녕하십니까. 일본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2024년 10월 총회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포함하는 통합심의안을 인준받은 광천동 재개발이 2015년 2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은 통합심의, 이주 철거, 수용재결, 명도수송 등 주요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예상대로라면 2026년 8월경 착공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행정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 사실상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것은 공사비입니다. 오늘은 신가동 재개발이 철거 후 시공사와 대립하게 된 이유와 결국 하이엔드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고, 이런 상황에 일군업체 6곳에서 공사 참여 의향을 비친 방직공장 부지, 주상복합아파트 4,300여 세대의 분양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광천동 재개발과 비교해 상품 가치는 어떤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광천동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공사비 협상은 어떻게 진행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가동 아크로, 광천동에는 DH가 각각 하이엔드 아파트로 재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신가동 재개발 시공사는 아크로가 아닌 통합 브랜드 사용과 평당 1,950만원의 일반 분양가를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기야 대체 시공사 선정을 하고자 입찰까지 진행하였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1조 8천억원이라는 공사비 때문에 상당한 수주 경쟁이 있었을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가동 재개발 공사에 욕심이 없었던 거죠.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한다는 게 돈 있는 시행사 공사를 발주하는 게 아니고 토지만 제공하는 조합에 사업비를 대주면서 향후 공사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 건데요. 현재 광주 상황은 아파트 분양성은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미분양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늘어난 공사비 때문에 사업성도 불안해진 상황에서 높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하이엔드로 시공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2023년 5월에 분양되었던 상무 센트럴 자이는 최고의 입지에 최고급 마감재와 최고급 커뮤니티로 오픈되었지만 평당 3천만원이라는 분양가 때문에 2025년 4월 입주를 앞두고도 미분양 상황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4년 4월에 분양되었던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최고급 마감재와 최고급 커뮤니티를 갖추고도 민간공원 중 가장 큰 중앙공원의 중심에 위치했지만 평당 2,550만원의 분양가는 쉽게 분양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최고의 입지에 최고의 마감재로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 놔도 당장 분양 금액이 높다면 선택받지 못해 미분양으로 남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런 상황에 신가동 재개발의 시공사인 빛고울 드림 사업단이 어려운 하이엔드 아파트를 해보자고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서울은 평당 1억씩, 부산은 평당 5천만원씩 하는 하이엔드 아파트 분양가에는 못 미치더라도 미분양 없이 안정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통합 브랜드를 주장하면서 저렴하게 분양하자고 안 했을 건데요. 일군업체 몇 곳만이 시공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는 일반적인 건설사에는 없는 아파트계의 에르메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명품 브랜드 중에는 서울에 가야지만 매장이 있고 매장에 가서도 물건이 없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그마저도 수량이 부족할 때는 오픈런까지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것이 이런 건데 정확한 분석도 없이 막무가내로 시공해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 하이엔드 아파트는 A급 입지에서 A급 자재, A급 설계로 만들어 놓으면 비싸더라도 줄 서서 분양받아가야 할 만큼의 상품이라는 거죠. 건설사가 판단하길 현 시점, 현 설계로는 신가동 재개발에 하이엔드를 붙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한편 방직공장에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전국 최대 사이즈의 복합 쇼핑몰인 더현대 광주와 4,300여 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인데요. 더현대 광주는 신속한 행정 절차로 설계 및 철거까지 11개월에 마무리되어 2월 말 북구청에 건축 허가서를 접수했습니다. 북구청의 건축 허가와 시공사 선정 등 착공 준비를 거쳐 7월쯤 착공하고 2027년 말 완공해서 2028년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현대 광주는 지하 6층, 지상 8층 규모로 쇼핑, 문화, 여가시설을 갖춰 들어서는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따라서 바로 옆에 올라가게 될 4,300여 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에도 관심이 많겠죠. 이번에 개발되는 전방 일신방직 개발 사업은 청주의 대농지구 지휘회시티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신영그룹에서 추진한 지휘회시티는 대농의 방직공장 부지를 개발해 현대백화점과 지휘회시티몰, 글로스터 호텔,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만들었던 사업으로 광주의 방직공장 개발과 비슷합니다.
당연히 지회시티는 현재 청주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직공장 부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1월 17일 아파트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가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까지 1군 업체로만 6곳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시공사 선정은 오는 3월 14일경 발표된다고 합니다. 다소 까다로운 입찰 조건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가 선정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개발사업자는 평당 분양가를 2,600에서 2,700만원까지 고민 중이라고 하니 시공사 선정도 어렵겠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많네요. 방직공장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총 2개 블럭으로 건축되는데요. A1 블럭은 지하 3층, 지상 49층 아파트 4개 동 1102세대와 지하 1층, 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이 1개 동 건축됩니다. 주차는 아파트 기준 세대당 1.49대입니다. 타입은 84타입 366세대와 나머지 큰 평수는 736세대로 큰 평수 위주의 단지고요. A2 블럭은 지하 3층, 지상 49층 아파트 12개 동 3226세대와 지하 3층, 지상 12층 근생과 업무용으로 1개 동과 지하 3층, 지상 24층 근생과 공공 업무용으로 1개 동 건축됩니다. 역시나 주차는 A1 블록과 같이 아파트 기준 1.49대입니다. 타입은 84타입 2536세대, 나머지 큰 평수는 690세대로 중형 위주의 단지입니다. 2개 블록 포함해서 84타입만 2902세대이고 큰 평수는 1426세대라 어마어마하죠. 단지 배치를 보면 주상복합이라 타워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A1 블럭과 A2 블럭이 총 49층인 걸 감안한다면 각 동별 세대수는 6개 호실이 타워형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되고 164타입처럼 큰 평수가 끼워지게 되면 6개 호실이 아니라 5개 호실로 줄어들겠죠. 광주에는 사례가 없는 독특한 설계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규모만 오픈돼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은 없지만 예상 분양가에 대한 기대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마감재를 발라버린 상무 센트럴 자이와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에도 아직까지 미분양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설사 삼성 레미안이 온다고 한들 확장비와 중도금이자를 포함해서 84타입 기준으로 상무 센트럴 자이와 맞먹는 분양가를 기록한다면 어떤 분양 성적이 나올지 사실상 걱정입니다. 물론 더현대 광주를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고 충분한 주차 공간에 남다른 설계로 지상 49층 초고층 아파트로 건축된다면 특별한 주거 공간을 기다리는 분에게는 안성맞춤으로 보이지만 그런 분들을 4,300명까지 불러 모으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84타입으로만 2,900여 세대나 된다고 하니 기대 반 걱정 반이네요. 방직공장 부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광천동 재개발의 타입별 세대수를 비교해보면 광천동 재개발의 임대아파트를 제외하면 비슷한 세대수입니다. 반면 광천동 재개발은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이 2,200세대 정도를 가져가게 되니 일반 분양은 2,250세대 뿐이라서 세대수에 대한 분양 부담도 적고 큰 평수 비율도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분양가에 동일한 분양 시점이라면 광천동 재개발의 일반 분양 선적이 월등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천동 재개발 조합이 현대건설과 공사비 협상에 대한 준비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게 될 건지 소식지를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월 조합이 보내온 소식지에 따르면 2025년 2월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 공람공고, 2026년 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조합원 분양 신청이 예정되어 있고 2026년 10월엔 관리처 부진가 및 조합원 동호 추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과 일반 분양이 이어지겠죠. 조합의 일정대로라면 준공은 2029년 12월, 입주는 2030년 1월경 예상됩니다. 조합은 설계 변경 과정과 더불어 공사 도급 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착공 시점을 2026년 10월경이라고 예상해본다면 지금부터 19개월 뿐이라서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은 소식지를 통해 3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사비에 따른 사업성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공사비는 일반 공사비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공사비를 감당 가능한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하면 서울은 평당 1억, 부산은 평당 5천만원 수준이지만 광주의 경우 아직까지 3천만원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판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애매한 상황에 일반 분양 수입과 가치 상승만을 위해서 타현장과 같이 높은 공사비를 무작정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일정은 조합이 정한 대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광천동 재개발은 대규모 공사라서 천문학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일반 분양 수익으로 공사비를 상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정에 밀려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에 끌려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허위사실에 혼란을 겪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가지 허위사실로 조합원을 갈라놓으려는 선동에 이끌리지 말고 일치된 목소리를 유지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발송된 조합 소식지에 하이엔드 아파트를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 공사비 협상에 대응하는 자세를 세 가지로 설명되었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조합은 시공사의 제한 때문에 높은 공사비인 하이엔드 아파트를 공사비로 계약했다가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은 높은 추가 분담금만 짊어져야 할 수도 있으니 공사비 상승분이 일반 분양 수입과 가치 상승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높은 공사비를 받아들이자고 이해되었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시간을 질질 끌어서 높은 공사비를 요구하게 되더라도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공사비에만 도급 계약을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전혀 틀린 말도 아니지만 다 맞다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일군건설사 중 몇 곳만 가지고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는 높은 공사비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낸 브랜드이기에 브랜드가 주는 기본적인 마감 수준이 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공사비를 낮춰서 마감 수준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하이엔드 배지를 달 수 있을지가 의심됩니다. 택가리 하듯이 적당히 공사하고 벽에 DH라고 써붙여달라고 할 때 시공사가 해주겠습니까? 신가동 재개발만 하더라도 빛골 드림사업단에서 높은 가격에 시공비만 챙기면 될 건데 굳이 통합 브랜드로 만들어서 공사비를 낮추고 일반 분양가도 낮춰서 미분양 부담을 줄여보자고 제안한 것만 봐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미끼로 높은 공사비를 낚으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소식지를 통해 본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자세와는 다르게 2026년 공사도급 계약 시점이 되어서 높은 분양가의 하이엔드 아파트가 미분양 없이 완판될 수 있는 상황인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엔드 아파트는 오픈런을 해야 겨우 살 수 있는 명품급이라고 자부하는데 브랜드 똥값 만들어가면서 순진한 조합 꼬드겨서 억지로 하이엔드 해보라고 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상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하이엔드가 아니더라도 착공 시점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공사비와 광주시와 약속한 공공기여금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한편 2024년 10월 총회 자료에는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170만원이고 일반 분양가는 2490만원, 공사비는 평당 606만원인데요. 만약 공사비가 평당 8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당초 공사비 2조 1546억에서 5878억이 올라가서 최종 공사비는 2조 4267억이나 됩니다. 또한 공공기여로 광주시와 약속한 420억도 마련해야 되니 약 6300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늘어난 사업비 6300억 원을 조합원이 전부 감당하게 된다면 단순 계산으로만 1인당 3억 넘게 감당해야 되고 늘어난 사업비 6300억 원을 조합원이 3분의 2만 감당하게 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1인당 1억 9천, 늘어난 사업비 6300억 원을 조합원이 2분의 1만 감당하게 된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1인당 1억 4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광주 최초이자 광주 유일한 하이엔드 아파트 광천동 재개발이 하이엔드 아파트인 DH 루체도로로 완성되기까지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1번지 부동산TV의 오동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